그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출근했다. 평소처럼 정장 대신 그 헐거운 회색 후드티가 내 목을 조이는 넥타이 대신으로 느껴졌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모든 눈이 나를 찔렀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났다. CEO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김민준 씨, 오늘부로 해고야. 내가 우리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다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유출. 내가.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스치듯 떠오른 건 바로 어젯밤 그녀의 속삭임이었다. 민준아, 이건 우리 비밀이야. 하지만 그 해고 통보가 끝이 아니었다. 문을 나서며 들은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투자자가 기다리고 있어? 그는 내가 모르는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김민준, 28살. 서울 강남의 IT 스타트업 네오웨이브에서 개발자였다. 그 회사, 겉으로는 혁신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과일 같았다. CEO인 박준호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직원들을 쥐락펴락했다. 그는 가족 같은 회사라고 떠들었지만 실제로는 숫자만 따지는 기계였다. 그리고 그녀, 이지은. 내 여자친구이자 회사 마케팅 팀장. 우리는 2년째 사귀었다. 그녀의 미소가 내 하루를 밝혀주던 유일한 빛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왜 후드티를 입었을까? 어젯밤, 지은이와의 싸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늦은 밤까지 일한다고 했지만 나는 직감으로 느꼈다. 무언가 이상했다. 오빠, 피곤해. 그냥 자의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할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피했다. 나는 후드티를 꺼내 입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가자. 그게 내 반항이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회사 정말 나한테 맞는 곳일까? 사무실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민준이 왜 저래? 후드티라니. 나는 데스크에 앉아 코드를 열었다. 하지만 10분도 안 돼 HR 팀장이 다가왔다. CEO님께서 바로 오시래요. 회의실로 끌려가듯 들어간 나는 박준호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쳤다. 그의 옆에는 지은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김민준 씨, 내가 우리 회사의 핵심 알고리즘을 경쟁사에 넘겼어. 증거가 있어. 박준호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알고리즘. 그건 내가 밤새워 만든 거였다. 유출. 누가? 아니에요. 저는 내 변명이 허공에 흩어졌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해고 통보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나는 서명했다. 손이 떨렸다. 문을 나서며 박준호가 말했다. 아, 그리고 투자자분이 기다리신대. 로비로 가봐. 투자자. 우리 회사엔 대형 투자자가 있었다. 블랙스톤 캐피탈의 대표 최영준. 그는 회사를 키워준 은인이었다. 왜 나를? 로비에서 그를 만났다. 50대 중반의 남자, 날카로운 눈매와 세련된 수트. 김민준 씨. 앉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당신이 해고된 이유,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출 때문이죠. 그는 웃었다. 웃음소리가 사무실의 에코처럼 울렸다. 아니, 그건 가짜예요. 진짜 이유는? 당신이 너무 잘났기 때문이죠. 그의 말에 나는 멍해졌다. 뭐라고요? 최영준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폴더를 꺼냈다. 이 회사는 내 돈으로 돌아가. 그리고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박준호와 이지은, 그들은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폴더를 펼치자 사진과 이메일이 쏟아졌다. 지은과 박준호의 미래 사진.
그들의 이메일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는 내용. 그리고 그 기밀의 일부가 내 이름으로 위조된 흔적. 이게 무슨, 나는 숨이 막혔다. 최영준의 눈이 번뜩였다. 당신은 스케이프고트였어요. 그들이 범한 범죄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게 된 거죠. 왜? 당신이 너무 성실해서. 너무 믿음직해서.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투자자로서 이 회사를 지켜야 해. 하지만 당신처럼 순수한 사람이 망가지는 건 봐줄 수 없어. 복수하고 싶으세요? 복수.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은의 배신, 박준호의 음모. 그 모든 게 내 인생을 짓밟았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하고 싶습니다. 최영준은 미소 지었다. 좋아. 그럼 계획을 세워보죠. 하지만 경고할게요. 이 길은 돌아올 수 없어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테니까. 그날부터 내 복수는 시작되었다. 최영준은 나에게 자금을 주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강민우가 되었다. 프리랜서 해커로 위장한 그림자 속의 사냥꾼. 첫 번째 타겟은 지은이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해킹했다. 그녀의 일상, 박준호와의 미래, 모든 게 내 소나기에 들어왔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 비밀이야. 후회할 거야. 지은의 반응은 재빨랐다. 그녀는 박준호에게 달려갔다. 오빠, 누가 날 감시해. 민준인가? 박준호는 웃었다. 걱정 마, 그놈은 끝났어.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가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나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강남의 네온사인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이 도시, 이 나라는 항상 이렇게 아름답고 잔인했다. K드라마처럼 모든 게 뒤집히고 배신이 일상이었다. 나는 후드티를 다시 꺼내 입었다. 이번엔 무기가 숨겨진 주머니 속에. 최영준과의 만남 후 나는 그의 펜트하우스 아파트로 옮겼다. 한강이 보이는 그곳은 내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었다. 여기서 훈련받아요. 그는 컴퓨터룸을 가리켰다. 고성능 서버, 다크웹 액세스 툴,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 당신은 개발자잖아. 그 기술로 그들을 무너뜨려. 훈련은 혹독했다. 나는 코딩뿐 아니라 심리학을 배웠다. 복수는 칼이 아니야. 마음을 찌르는 거지. 최영준은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젊었을 때 비슷한 배신을 당했다. 그의 파트너가 회사를 빼앗아 도망쳤고 그는 모든 걸 잃었다. 그래서 나는 복수 대신 돈으로 이겼어. 하지만 당신은 더 깊이 가야 해. 내 첫 액션은 지은의 은행 계좌였다. 그녀가 박준호와 함께 받은 뇌물돈 5억 원 분하는 트랜스퍼를 조작했다. 돈이 그녀의 계좌에서 증발했다. 도둑 맞았어. 그녀의 패닉 메시지가 내 모니터에 떠올랐다. 나는 답했다. 이게 시작이야. 내가 민준이에게 한 대가. 지은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대신 불안한 셀카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할까? 댓글엔 친구들의 걱정.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밤은 악몽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타겟은 박준호. 그는 더 교활했다. 회사에서 그는 여전히 영웅이었다. 투자자 미팅, 언론 인터뷰. 하지만 나는 그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그 안에 숨겨진 건 더 큰 비밀. 3년 전 회사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 그건 박준호의 실수였다. 고객 정보 10만 건이 해킹당한 사건. 그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하청업체 직원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그 직원. 내 대학 선배,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박준호의 독백이 녹음된 파일. 나는 그걸 유출했다. 익명으로 언론에.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네오웨이브 CEO, 과거 데이터 유출 은폐 의혹. 주가는 폭락했다. 박준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건 오해야. 우리는 투명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지은은 그에게 매달렸다. 오빠, 이게 민준이 때문인가? 그놈이 돌아왔어. 박준호는 이를 갈았다. 찾아. 그 새끼를 끝장내. 그들은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 하지만 나는 한 발 앞서 있었다. 최영준의 네트워크 덕에 나는 그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서울의 골목, 카페, 호텔 모든 곳에 내 눈이 있었다. 한 번은 지은이 혼자 있는 걸 포착했다.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후드티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지은아, 내 목소리에 그녀가 움찔했다. 누구세요? 나는 속삭였다. 내가 버린 남자의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정말. 너야. 나는 웃었다. 그래. 나야. 하지만 이제 강민우지. 그녀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오빠가 강요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변명. 익숙한 그 말, 강요. 내가 내 코드를 훔쳐서 박준호에게 넘긴 게 강요였어.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건 실수였어. 사랑했으니까. 사랑.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돌아섰다. 실수로 인생이 망가지는 법이야. 내가 알게 될 거야. 집으로 돌아와 나는 최영준에게 보고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다음 단계. 회사를 무너뜨려.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나는 내부 시스템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데이터가 서서히 삭제되는 추적 불가능한 코드. 하지만 그 안에 숨긴 건 박준호의 모든 범죄 증거. 바이러스가 퍼지면 증거도 함께 유출될 터였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한강 다리를 걷다. 바람이 후드티를 날렸다. 이 복수 정말 옳은 걸까? 지은의 눈물, 그녀의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더 깊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계속 가 끝까지. 복수가 깊어질수록 내 마음은 어두워졌다. 최영준은 나를 완벽한 복수자라고 불렀지만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을 보았다. 피곤한 눈, 굳은 입술.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나는 다음 계획을 세웠다. 박준호의 약점은 그의 야망이었다. 그는 네오웨이브를 상장시키려 했다. 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중이었다. 최영준은 그걸 이용했다. 내가 투자자 모임에 초대됐어? 당신은 해커로 잠입해 모임 장소는 제주도의 리조트. 고급스러운 빌라, 바다를 마주한 컨퍼런스. 나는 직원으로 위장에 들어갔다. 웨이터 복장, 트레이에 샴페인. 박준호가 도착했다. 그의 곁에 지은이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차림, 하지만 눈가는 충혈되어 있었다. 오빠, 이 모든 게 끝나면 우리 결혼하자. 그녀의 속삭임이 내 귀에 들렸다. 마이크가 숨겨진 컵 덕에. 모임이 시작되자 나는 서버 룸에 숨어들었다. 무선 네트워크를 해킹,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다. 박준호의 말, 네오웨이브는 미래야. 데이터는 우리의 금광. 하지만 그 뒤에 숨긴 말, 유출권은 다 덮었어. 김민준 그놈 덕에. 녹음 파일을 실시간으로 최영준에게 보냈다. 그는 즉시 움직였다. 모임 중 그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네오웨이브에 투자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스크린에 사진들이 떠올랐다. 박준호의 뇌물, 지은의 이메일, 데이터 유출 증거. 홀 안이 술렁였다. 박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최 대표님, 최영준은 차갑게 웃었다. 당신들의 비밀이에요. 김민준 씨가 알려졌죠. 그 순간 모든 눈이 박준호를 향했다. 투자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취소다. 이건 사기야. 지은은 무너졌다. 그녀는 빌라 복도를 달려나가 바다 쪽으로. 나는 따라갔다. 파도가 치는 절벽 근처 그녀가 서 있었다. 민준아. 이게 내 짓이야? 왜? 우리는 사랑했잖아. 그녀의 외침이 바람에 흩어졌다. 나는 후드티를 벗었다. 사랑. 내가 박준호와 잠자리를 한 게 사랑이었어? 그녀는 울부짖었다. 그건 오빠가 약속한 승진 때문이었어. 나도 희생했어. 너처럼 희생. 그 단어가 나를 흔들었다. 그녀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아니, 연기일까?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증거를 봤어. 내가 먼저 유혹했어? 내 코드를 훔치라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거짓이야. 박준호가 조작한 거 그는 날 이용한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피해자. 그 말이 내 복수를 동요시켰다. 만약 그녀가 진실을 말한다면?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나는 폰을 꺼냈다. 이걸 바인의 이메일.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내가 작성한 게 아니야. 해킹당한 거야, 티스트. 그녀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최영준의 도움으로 해킹한 게 나인데? 아니, 그녀의 계좌는 내가 건드렸지만 이메일은 박준호가... 바로 그때 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저놈이야. 그는 경호원 2명을 데리고 다가왔다. 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도망쳤지만 팔에 상처를 입었다. 피가 흘렀다. 제주도의 밤, 나는 호텔방에 숨어 상처를 싸맸다. 최영준의 전화, 잡혔어? 빨리 올라와. 계획 B로 가자. 서울로 돌아온 나는 더 깊은 어둠에 빠졌다. 지은의 말, 나도 피해자. 그것이 진실일까? 나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그녀는 가난한 집 딸이었다. 박준호를 만난 건 우연, 하지만 그는 그녀를 조종했다. 증거가 쌓였다. 박준호가 그녀의 가족 빚을 대신 갚아주며 충성을 강요한 기록. 내 복수가 흔들렸다. 복수 대상이 박준호 하나로 좁혀졌다. 하지만 이미 지은에게 상처를 줬다. 그녀의 계좌 돈, 그녀의 명예. 내가 잘못한 건가? 계획 B는 회사의 완전 파괴였다. 나는 네오웨이브의 클라우드 서버를 노렸다.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 모든 데이터가 증발하고 증거가 세상에 퍼진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박준호를 직접 마주쳤다. 그의 사무실, 밤늦게. 나는 창문을 통해 들어갔다. 그는 책상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박준호 씨의 내 목소리에 그는 총을 꺼냈다. 너 왜 김민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총을 겨누었다. 어떻게? 살아 있었어. 나는 웃었다. 죽은 척이 쉽지 않더라. 우리는 대치했다.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내가 한 짓 다 알아. 데이터 유출, 뇌물, 지은 이용. 그는 부정했다. 그녀는 자발적이었어. 돈에 눈먼 년.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나는 총을 뺏으려 다가갔다. 싸움 끝에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제발. 가족이 있어? 애가 그의 눈물. 처음 보는 약함. 가족.
내가 선배의 가족을 생각했어? 감옥에 썩는 그 사람. 그는 포기했다. 좋아. 내가 다 할게. 회사 주식, 돈, 다 넘길게, 거래?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너 같은 놈은 법으로 가야 해. 나는 증거 USB를 테이블에 던졌다. 이걸 경찰에. 도망치며 나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는 무죄야. 미안, 그녀의 답, 민준아, 나도 싸울게. 함께. 최영준의 전화. 민준아, 그 USB. 박준호가 훔쳐갔어. 그리고 그는 내 정체를 알아. 박준호가 반격했다. 그는 내 과거를 캐냈다. 대학 때 내가 저지른 작은 해킹 사건 친구의 장난으로 끝난 거지만 그는 그걸 키웠다. 언론에 유출, 전 직원, 복수 위해 회사 파괴 시도. 나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서울의 뒷골목, 모텔을 전전. 지은이 연락했다. 오빠, 나한테 와 도와줄게 함정일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다.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그녀가 안겼다. 민준아. 모든 게 박준호야. 그가 날 협박했어? 내 코드도, 유출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눈물 속에 진실이 있었다. 박준호는 그녀의 가족을 인질처럼 쥐고 있었다. 빚, 병든 어머니. 왜 이제야 말해? 두려웠어. 하지만 내가 돌아오니? 용기가 났어. 그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지은과 함께 박준호를 무너뜨리자. 하지만 최영준은? 그는 사라졌다. 그의 진짜 목적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나를 이용한 복수. 그는 박준호의 예척이었다. 민준아, 너는 도구였어. 그의 메시지. 배신의 연쇄. 이제 누구를 믿을까? 최종 대결은 박준호의 저택에서였다. 한강변의 고급 빌라. 지은과 나는 잠입했다. 그녀는 내부 정보를 주었다. 경호원 셋, 지하 벙커의 증거가. 우리는 밤을 틈타 들어갔다. 박준호는 기다리고 있었다. 왔군. 김민준, 그리고 배신자 지은. 그는 총을 들고 서 있었다. 최영준도 그곳에. 최 대표님. 당신이 지은의 충격. 최영준이 웃었다. 이 모든 건 내 복수야. 박준호, 내가 내 인생을 망친 데가 과거. 최영준과 박준호는 파트너였다. 박준호가 배신의 회사를 빼앗음. 최영준은 가짜로 투자해 복수했다. 나와 지은은 그의 꼭두각시. 민준아, 미안. 하지만 이게 정의야. 그의 말. 하지만 정의? 그의 눈엔 탐욕만 보였다. 총성이 울렸다. 박준호가 최영준을 쏘려 했지만 내가 막았다. 몸싸움. 지은이 증거를 훔쳐나갔다. 도망쳐. 그녀의 외침. 나는 최영준을 제압했다. 당신도 똑같아. 배신자. 그는 포기했다. 그래. 나도 지옥이야. 경찰이 도착했다. 지은의 제보로. 재판날 박준호는 종신형. 최영준은 공모죄로 20년. 지은은 증인으로 무죄. 나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사라졌다. 지은의 마지막 편지. 민준아, 나도 비밀이 있어. 그 유출, 일부는 내가 도왔어. 사랑 때문에 그녀의 배신, 완전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개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제주도의 해변에 앉아 후드티를 입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은 비었다. 승리인가, 패배인가? 독자 여러분, 당신이라면?